하이, 오늘은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거예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따라올 수 있는 과정이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 우리가 최대와 최소를 얘기하려면 1차 함수부터 먼저 한번 살짝 생각해 볼게요. 1차 함수, 이렇게 쭉 증가하는 어떤 직선이에요. 얘에 최대와 최소가 있을까요? 정의역,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모든 실수라고 한다면 얘의 최대와 최소는 존재하지 않겠죠. 왜? 이 계속 증가할 거고 계속 감소할 거니까. 맞죠? 이런 그래프도 마찬가지. 감소하는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는 건데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 우리 방금 전단원, 이 전단원에서 배웠으니까 물론 중3 때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거나 위로 볼록인 포물선일 텐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위로는 한없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분명히 있어요?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최소값이 존재해요. 2차 함수는 항상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존재한다. 위로 볼록일 때는 당연히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최대는 없다. 최소는 꼭지점의 y좌표. 최대는 꼭지점의 y좌표, 최소는 없다. 자, 지금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보시면 항상 좀 틀린 애들이 있는데 개념이 이해가 안 되나 봐.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할 때 뭘 하냐면요. 이 x의 범위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가로와 세로는 x잖아요. 좌우는 x. 최대와 최소는 뭘 얘기하는 거야? y를 얘기하는 거지. y의 값. 그러니까 우리가 위아래를 얘기하는 건 y니까 우리가 지금 아래 가장 밑에 있는 값이 최소값. 위로 가장 위에 있는 값이 최대값인데 얘를 위에는 없으니까 우리 계속 증가하니까.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y값이 얼마인지,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y값이 최대와 최소의 값이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된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와 최소 이런 얘기를,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뭐 꼭지점의 y좌표다, 이건 중3 때 배웠다고. 중3 때. 우리가 지금 그 중3 얘기를 할까? 아니겠지. 그럼 중3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까? 당연히 제한된 범위라고요. 제한된 범위는 뭐? 범위가 주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x값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어떤 잘려있는 범위 아래서 우리가 이 범위 아래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소리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증가하는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x가 a부터 b까지 라고 했다면 이 범위 아래서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 양 끝점에서 이 a일 때 이 값을 그냥 a일 때 f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y는 fx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죠? y는 fx라고 한다면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fa, 물론 이거 뭐 함수값 이런 얘기는 뭐 알기도 하지만 우리가 2학기 때 수하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이 점은 그러면 b일 때 b를 집어넣었더니 fb라는 값이 나왔대. 그러면 이 두 점 중에 한 점이 당연히 최대와 최소가 된다고요.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해도 a와 b에서 뭐 a에서 최대, b에서 최소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 언제? 얘네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는 양 끝점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차 함수는 어때요? 얘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거나 아니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양 끝점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온다 할 수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뭘 따져야 되느냐? 꼭지점의 포함 여부를 따져야 돼. 주어진 범위 아래 꼭지점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걸 따져야 된다고요. 포함 유무. 우리가 손쉽게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뭐 여기 우리 반에서 뭐 누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지 막 이런 걸 따지고 있어. 막 얘가 잘하네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 근데 갑자기 여기에 말도 안 되지만 손흥민이 딱 들어왔어. 손흥민이 딱 들어오면 우리가 누가 더 잘하느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누가 제일 잘할 거니까. 어차피 손흥민이 제일 잘할 거니까. 마치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막 이렇게 여기 누가 최대네 만에 뭐 하더라도
손흥민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손흥민이 최대값이라고. 그죠?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이 들어가 있으면 그 꼭지점이,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먼저 따져야 돼요.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우리가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꼭지점 포함. 아래로 볼록일 때요. 물론 위로 볼록일 때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포함되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아볼이라고 합시다. 아볼일 때는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합시다. 스몰 m이 꼭지점의 y좌표라고, y좌표. 당연히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이 꼭지점의 y좌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끼리 싸워봤자 도토리 키재기고 누군가 한 명 딱 그 대박인 사건, 그놈들이 딱 오면 걔가 바로 최대나 최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반드시 결정이 돼버린다. 알겠죠? 만약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꼭지점 불포함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얘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건 얘가 그냥 쭉 감소하다가 말거나 증가하다가 마는 거야. 중간이 꼭지점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양끝점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와요. 양끝점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최대 최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만 신경 쓰면 돼? 꼭지점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손흥민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 된다고. 겁나 잘하는 애가 있으면 이미 걔가 최대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 그래프로 한번 보자면 이런 이야기야. 우리가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물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주어진다면 당연히 봤을 때 우리는 감소할 때는 작은 x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고 큰 x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나온다고. 반대로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증가할 때는 작은 거 집어넣으면 작은 최소값이 나오고 x값이 큰 거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겠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2번. 꼭지점을 불포함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감소하거나 그냥 증가만 할 거니까 그러면 양 끝점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꼭지점을 포함하는 범위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뭐 여기부터 여기다.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가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꼭지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일 때는 반드시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온다.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 값이 최소값이다. 이해되지? 당연히 위로 볼록이면 뭐 말할 필요 있나?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을 포함하는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될 것이다. 그죠? 최대값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한된 범위가 딱 나와 있으면은 뭘 찾아야 돼요? 꼭지점의 포함 유무를 반드시 따져봐야 돼.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다른 거 없어.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알려면 또 뭐 해야 돼? 우리가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완전 제곱식 더하고 빼고 하는 거, 우리 매번 하는 거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 꼭지점이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따지셔야 돼. 여기도 위로 볼록일 때 만약 꼭지점이 안 들어가 있으면,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양 끝점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을 때에도 양 끝점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온다. 오케이? 알겠죠? 오케이. 잘 기억했을 거라고 믿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최대와 최소 얘기가 나오면 항상 2차식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데 왜 그러겠어? 1차식은 이렇게 양 끝점 그냥 끝나니까 3차식도요. 물어볼 수가 없어. 우리가 아직 3차식 그래프 제대로 잘 못 그리거든. 그래서 3차식은 우리 수학 2, 수2에서 배워요. 수학 2. 수학 2에서 이 최대와 최소에 대한 얘기를 미분 적분을 통해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선 딸랑 그냥 2차식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가 그러면 이 최소값이 이게 왜 꼭지점의 최소값이 되는지는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최소값은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면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돼. 어떤 거?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어떤 2차식이 나와 있다. 어떤 y는 x-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 y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그래프를 그리셔도 이렇게 해가지고 2에서 딱 접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수의 제곱이니까. 맞죠? 근데 얘를 우리가 이 실수의 제곱에다가 x-2의 제곱에다가 여기다 3을 더했다? 그러면 x-2의 제곱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를 제곱한 거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최소한 3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게 바로 최소값이겠지, 최소값.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알겠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물론 이런 2차식으로 2차 함수 우리가 포물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얘가 x-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나오면 어떠겠어?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거를. 그쵸? 얘가 뭐 어떤 라지 x는 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아셔서 얘도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놈도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5를 더하면 최소한 5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숫자만큼이 최소값이 되겠다. 왜? 이건 0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알겠죠? 가장 중요한 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 얘기 나왔을 때는 항상 이놈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구나라는 사실은 수하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수2를 할 때 또 중요하게 다룰 수 있어요. 제한된 범위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어떤 모든 실수가 아니라 딱 잘라놨단 말이야, 범위를. 그럼 그 범위 아래서 할 때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살짝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놈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이 범위가 요렇게, 그러니까 아까는 A부터 B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처럼 A부터 B에 뭐가 안 들어가고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점의 좌표를 A랑 B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만약에 2,0 여기를 뭐 5,7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얘의 범위를 Y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최대와 최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y의 범위는 0부터 y의 범위가 7까지라는 사실은 알 수 있잖아. 그지? 0부터 7까지구나. x가 2부터 5까지인데 그 2부터 5 사이의 범위에는 y는 0부터 7까지구나.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없다 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없다. 최대와 최소가 없어요. 무슨 말이야? 어떤 애들은 0이 아니면 그럼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6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들. 세상에는 모든 수가 자연수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1은 맞지. 근데 우리는 유리수도 알고 무리수도 알고 물론 그렇게 실수의 범위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그렇다고 0.1이 최소값이라고 할 수도 없고 0.01이 최소값이라고 할 수도 없고 0.0001이 최소값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없어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최대와 최소를 찾을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 최소값이 없다라고 하셔야 돼. 하나 더. 그러면 x의 범위가 지금 여기가 2하고 5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한 뭐라고 할까? 8이라고 할까? 8이라고 합시다. 8,3이 나왔어요. 8,3. 그래서 x의 범위가
2부터 8까지래. x의 범위가 2부터 8까지일 때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 그럼 y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돼요? y의 범위는 0부터 꼭지점이 어딘지 모르겠네. 6,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정할게요. 8이라고 할게요. 자, 0부터 8까지가 y의 범위예요. 0부터 8까지가. 근데 0에는 등호를 안 붙이는 게 맞아.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요. 근데 8은 등호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6,8인데 여기 2부터 8까지 맞구나. 그래서 이럴 때에는 최소값은 없지만 최대값은 있는 거야. 최대값은 8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범위 안에 최대는 8이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아이니까 8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등호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없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등호가 없어도 양 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올 때는 그 꼭지점은 우리가 범위에 집어넣을 수 있다. 최대나 최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최대 최소는 거의 다 얘기를 했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 문제 풀면서 할게요. 여기서 그냥 바로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지금부터 문제로 고고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자,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x가 2일 때 최대값 n을 갖는데 얘는 x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 나와 있지 않으면 얘는 그냥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구하는 거 생각하시고 얘가 x가 2일 때 최대값 n을 가지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y는 a에 표준형으로 쓰시면 돼. x-2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할 수 있지? 자, 최대값을 갖는다고 a는 음수이겠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지? 위로 볼로 기어야지 최대값이 나오지. 위로 볼로 기어야. 그리고 0,4를 지난데 0,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 a제곱이 4? 근데 a가 그럼 풀마인데 여기서 봤더니 뭐라고요? a가 음수라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여기 식이 y는 마이너스 2에 x-2의 제곱 플러스 n인데 아이고 n을 구하려면 여기다도 0,4를 집어넣어야겠네.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8이 나와요. 마이너스 8 플러스 n이 4. 그럼 n은 1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2에 x-2의 제곱 플러스 12가 될 것이고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n은 12. b도 구해야 돼? b는 1차항의 개수니까 전개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2. 우리 상수항은 보지 마세요. b는 뭐예요? b는 8.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곱하니까 8. a는 마이너스 2, b는 8, n은 12.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갑시다. 2번. 2번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 어떤 이야기? 이게 하나 x에 관한 2차식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된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려면 전부 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을.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이 있고 4x가 있으니까 x-2의 제곱이라고 쓰시고, 그죠? 그럼 4를 더했으니까 4 뺀다고 해. 4 이렇게 빼야죠. 4를 더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 2y제곱 8y. 그럼 2로 묶으면 한번 씁시다. 얘는 이렇게 4y. 그럼 여기다 또 더하기 4 빼기 4. 그리고 플러스 5. 이해되죠? 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x-2의 제곱 and 플러스 2에 y 플러스 2의 제곱 and 마이너스 8이 있네. 여기는 마이너스 12, 5에서 12를 빼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수의 제곱 이거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얘는 마이너스 7을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이 사실을 까먹으시면 안 돼.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하면 저거 떠올리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실수에게 나왔을 때, 아, 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라는 사실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자, 2번. 2번은, 자, 얘도 마찬가지겠네, 뭐. 그렇죠? 여기 다, y까지 있는 게 아니라 z까지 있지만, 다 완전 제곱식이 쉽게 보이게끔 돼 있어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했으니까 1 빼고, 그 다음, y, 4y,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4 빼시고, 그 다음, z, 마이너스 6z, 그러면 z 마이너스 3의 제곱, 9 더했으니까 9 빼시고, 그 다음 플러스 15. 맞죠?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z 마이너스 3의 제곱, 얼마야? 14? 그러면 여기 1이겠죠? 1.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전체적으로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좋아. 3번.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범위가 나왔어, 범위.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문제들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이렇게 뭐가 나올 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봤더니 1번부터 보면 전부 다 표준형 아니야. 그럼 우리가 표준형을 고쳐야 된다고. 고치세요.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리시고,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 1, 마이너스 4. 그죠? 그리고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가로라고, 가로, 세로, 그러니까 가로, 좌우 0부터 4까지 범위만 보는 거야. 그래프를 여기만 봐야 돼, 우리가. 여기만 보는데 이 중에서 최소와 최대는 세로를 보라고, 세로. 그럼 최소는 어디서 나와? 여기 1일 때 마이너스 4에서 나오는 거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4구나. 마이너스 4구나. 그럼 최대값은 이 꼭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어야 최대가 되겠지. 최대나 최소가 나온다. 여기는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어. 여기는 세 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4에서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9 빼기 4에서 5가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은 5구나. 이렇게. 그죠? 어렵지 않지? 그대로 다 뭐만 하면 돼? 표준형 고치고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 포함 유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결정하면 돼. 자, 2번. 얘는 3 짝수가 아니네. 그래도 하세요. 뭐 문제 있어? 문제 없죠? 자, 이렇게 4분의 9 됐나요? 이렇게 하시고, 얘 또 아래로 볼록 꼭지점 어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 해놓고 또 뭐 해? 아, 얘는 x가 0보다 작대. 0. 0은 어디예요? 0은 여기 있겠지. 0자리가. 여기보다 작은 거야. 등호 안 들어갔네. 조심히 잘 보시고. 자, 0보다 작은 거 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최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여기는 계속 올라가요. 그럼 최대값은 없어. 그러니까 최소값만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지점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쓰셔야지. 없다. 최대값 안 쓰면 안 되고 없다라고 써야 돼. 자, 그 다음 3번. 3번 y는 저 하도 많이 하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여러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표준형 고치는 거 바로바로 쓰실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 1을 뺐으니까 1 더하면 9가 되죠? 9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또 위로 볼록 이렇게 그리시고, 꼭지점은 1,9 하시고, 범위가 2부터 4까지네. 이렇게 2부터 4까지 이 범위에서 한다고. 2부터 4까지. 여기만 보는 거야. 이 꼭지점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양 끝점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온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최소값부터 먼저 썼네. 그럼 이제 최소는 4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4 집어넣으면 0이네. 아이고, 최소가 0인데 0이네. 2 집어넣으면 8이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꼭지점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최대 최소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하시면 돼. 자, 그 다음 4번.
4번. 자, 이 4번이 좀 어려워. 4번이. 지금 방금 전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모르는 게 없었어. 이게 식에도 다른 문자가 없고 범위에도 다른 문자가 없고. 그래서 괜찮았어. 이렇게만 풀면 다행이지.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문자가 들어가요. 또 다른 문자. x가 아니라 또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헷갈려. 어려워.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어려우면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겠지. 왜? 여러분이 못 풀면 학교 선생님은 좋아하셔. 줄 세우기 좋으니까.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요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뭐 고치는 거 어려움 없죠. x-2의 제곱 플러스 1 하시면 돼.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릴 텐데 얘는 이제 하나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2,1 요렇게 2,1 왜 이러고 있냐면 왜 계속 그리고 있냐면 봐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항상 2차식의 최대 최소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꼭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a 값이 여기에 있으면 a가 여기 있으면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럼 여기는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치? 근데 a가 만약 이쪽에 있어.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럼 여기는 꼭지점이 들어가 있다고. 그럼 그때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지겠지. 달라지니까 우리가 이걸 나눠서 해야 된다고. 한 번에 못 해요. 나눠서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쓸 거냐?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쓴다고.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네. a에서 최소값을 갖겠네. 꼭지점은 최소값 아니네 라고 알 수 있다고요. 1이 아니라 2죠. 2. x값이 2니까.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래서 a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그냥 a를 집어넣은 값을 쓰면 된다고. a를 x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 최소값이 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이렇게 최소값을 쓰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뭐야? a가 2보다 작은 경우. 2보다 작은 경우는 얘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 이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다고. 얘는 안 들어가 있었어, 꼭지점이. 근데 얘는 꼭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1이다 라고 하면 되지. 1이라고. 됐죠? 좀 어려워. 2번은 더 어려워. 그래서 더 잘 봐야 돼. 자, 2번 봅시다. 자, 2번은요.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네. 여기. 그죠?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ax 절반의 제곱 a제곱 a제곱을 뺐어. 그럼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여기는 더하기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 얘기를 3개로 그려야 돼. 이제 이번에 3번을 그려야 돼. 자, 요렇게 위로 볼록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a, a제곱이라고 a제곱 꼭지점이 a제곱 a제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꼭지점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부터 할까 그냥? 여기부터 합시다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범위 꼭지점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들어가긴 하지만 이쪽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야. 따로. 오케이. 쉽지 않죠? 이거 센에도 나와요. 센에도 잘 해놔야 돼.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면 첫 번째 이번에도 a의 범위를 먼저 써주세요. a가 1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해도 상관없어.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때. 자, 세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게 있으니까 이때 뭐 구하는 거냐면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 최대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1에서 나오지. 1에서. 그래서 2를 집어넣는 거야. 최대값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이게 최대값이라고. 여기서 최대값. 이 빨간 범위에서 최대값. 여기서는 최대값. 누가 뭐라 해도 손흥민 있으면 손흥민이 제일 잘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값이 a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범위 안에서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지 않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이런 문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두 번, 세 번 꼭 반복하셔서 문제 풀어보시는 게 필요해.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안 돼. 쉽지 않아요. 아까 전 문제에서 우리 여기 위로 볼록 그려놓고 여기가 4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내가 4를 들어가 있는 걸로 봤네.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여서 4를 집어넣을 때는요. 여기가 지금 1이고 아까 그거 생각해봐. 1,9 여기 2부터 4까지였는데 2부터 4까지 오 4는 비어 있었어. 4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2에서 나오지만 최소값은 없다고 해야 돼요. 최소값은 없다고. 그죠? 최소값은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호가 들어있을 때만 최소값이 존재하고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최소값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걸 등호가 있는 걸로 보고 문제를 풀었네. 그죠? 등호가 없으면 최소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었지? 자, 5번. 5번은요. xy가 실수야.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래. 근데 4x 플러스 y제곱을 구하래.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잘 풀어. 잘 푸는데 틀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고 4x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누구나 y제곱 대신에 뭘 쓰면 좋겠다. 4-x제곱을 집어넣으면 좋겠다 라고 다 생각한다고. 다. 못하는 사람 없어요. 웬만한 애들 다 해. 집어넣었어. 그러면 4x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누구나 다 이거 또 보면 여기 최소값도 있네요. 자, 누구나 다 보면 얘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러면 얘는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얘는 위로 블록이고 여기가 2,8이구나. 그죠? 2,8 이렇게 나왔어. 그럼 최대값은 얼마라고 하면 돼? 최대값 8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8. 근데 문제는 뭐야? 최소값은 없다라고 쓸 거야. 여기다가 없다. 이렇게 쓰면 이제 틀린다고. 잘 풀었는데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 정석책에서 딱 한 번 유머 같은 걸 하는데 딱 2페이지에서 딱 하는 거야.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 호랑이의 유언 해가지고 써 있다고. 그죠? Y의 유언 뭐 이런 거 써 있다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딱 한 번 써 있는 이상한 소리가. 뭐 Y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와 다른데. 자, 어쨌든 그래서 얘를 보면 y의 범위가 숨겨져 있어. 그 숨겨진 범위를 찾는 게 이 문제 핵심이라고. 이거 이차함수 이거 최대 최소 표준형 하는 거 이거는 핵심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실수의 제곱 뭐라고 했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여기서 잠깐 내가 정석일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만 배운 학생들은 부등식을 풀 수가 없어. 2차 부등식을. 그지? 2차 부등식을 풀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지금 2차 부등식을 풀으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말고 이 뒤를 배우셔야 이 바로 다음 단어는 이제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을 배우셔야 이걸 풀 수 있어. 자,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제 푸는 방법은 있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봐.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대. 제곱해서 4보다 작거나 같다고. 제곱해서 4 되는 건 뭐예요? 2랑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그보다 숫자가 더 커지면 얘가 더 큰 거고 숫자가 더 작으면 얘가 더 작은 거고 얘가 더 큰 거고.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라고 그냥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원래 이제 다음 단원을 배우면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를 참 그래, 이게 좀 그래. 그러니까 뒤에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치? 우리가 이 그래프를 만약 그려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요. 그냥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그려요.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랑 2 자리라고. 마이너스 2랑 2 자리.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면 그 y가 0보다 작으면 이 y는 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y제곱인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y는 뭐라고 할까? y 말고 뭐라고 할까? 그냥 y라고 하세요. y는 이런 fx는 이라고 해봅시다. fx는 이런 놈이 있었어. 그럼 이게 y의 범위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를 하라고. 여기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거든. 그때 x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그냥 이렇게 좀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2차 부등식을 안 배워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x의 범위가 새롭게 숨겨진 x의 범위를 찾았다라는 거야. 숨겨진 x의 범위를 찾았구나. 그래서 우리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 최대와 최소를 찾으세요. 그러니 최대값은 8 맞지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2. 그러면 16에서 8, 마이너스 16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알겠지? 이거 꼭 최대값만 찾고 최소값 없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숨겨진 x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하지만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풀고 우리 이제 부등식까지 부등식 범위를 다 배우고 나시면 제대로 풀 수 있겠죠. 그지? 이게 좀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은 길이가 20인 철망인데 이 철망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에서 이렇게 본 거야. 위에서 이렇게 봤어. 그래서 이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하나랑 직사각형 하나 만든다. 근데 직사각형 가로 길이랑 원의 지름의 길이가 같대. 근데 우리가 이제 원의 지름이 길이를 x라고 잡지 말고 여기 반지름을 x라고 잡으면 여기는 2x가 되겠지. 그죠? 넓이도 구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냥 반지름을 x라고 잡읍시다. 그리고 세로는 y라고 잡지 뭐.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해봐. 그러면 여기는 둘레의 길이니까 2x 파이 더하기 2x가 2개, 2y가 2개, 2y 한 것이 20이다. 그죠? 이로 하나 나눠. x 파이 플러스 2x 더하기 y는 10 이렇게 됐고, 자 가축 우리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한다. 넓이 구해봐야죠. 넓이 s라고 합시다. 넓이 s는 자, 원넓이 파이 x 제곱 더하기 2xy. 자, 이거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소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y만 없애주면 x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y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넘기시면 y는 자 얘는 파이 플러스 2x 파이 플러스 2의 x 플러스 1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얘는 파이 x 제곱 2x에다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해버리지 뭐.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파이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써. 여기는요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0x 이렇게 되겠지.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의 x제곱 플러스 20x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표준형 고치기 위해서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로 묶어줘요. 이걸 묶어줘. 그럼 x제곱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쓰면 파이 플러스 4분의 20의 x 이렇게 될 거라고. 묶었으니까. 그럼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되니까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의 제곱. 그리고 뒤에는 몰라도 돼요. 왜? 우리는 그때 x값 구하는 거거든. 반지름의 길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여기가 x가 얼마일 때? 이게 x 빼기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x값은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일 때 나오는구나. 최대값이 되는구나.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위로 블록이고. 그러면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아. 이게 식이 너무 더럽게 나와 있어. 그죠? 자, 드디어 마지막. 아까 내가 판별식으로 되어 있는 최대 최소는 한번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게 나왔네. 마지막. 이것만 하면 끝나요. 자, 판별식은요. 이제 아까 어떤 문제랑 좀 구분을 해야 되냐면 2번 문제 보면 여기 2번에 1번 x제곱, y제곱, 4x, 8y, 5 이렇게 써 있어. 그죠? 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이거는 식 전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이 식 전체의 최대 최소. 그리고 얘는 뒤에 등호는 없어요. 이게 없어. 그냥 어떤 2차 식이야. 2차 식의 최대 최소 구하시오. 아까 어떻게 풀었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나머지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몇 번이야? 7번? 7번. 7번 보면 2차식은 거의 똑같이 있는데 는 0이 있어. 는 0. 그쵸?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지. 왜? 이 값은 0이니까. 그치? 이건 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실수 xy라고 하고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y 값에. 또는 x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y의 최대 최소나 x의 최대 최소는 뭘로 구한다? 여기서 판별식을 쓴다. 그러니까 얘를 y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쭉 쓰세요. y는 문자 취급하지 말고 x만 문자 취급하는 거야. 그럼 얘를 내림차순 정리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16x 그다음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0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돼? 판별식 하세요. 판별식. 실수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여기 짝수네? 그럼 4분의 d 해야지. 4분의 d 하면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배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 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4로 나눠버려요. 어차피 0이니까. 그러면 4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더 좋은데 마이너스 4로 나눠도 될까? 마이너스 4로 나누세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이 마이너스 4로 나눴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지. 그래서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이게 얼마예요? 깜짝이야. 8의 제곱이잖아. 아이고 왜 이래? 64에 64. 그래서 여기가 16이에요. 16. 깜짝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 3 마이너스 y의 범위. 또 시작이다. 여기 2차 부등식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다시 해볼게. 아까 설명했던 거 살짝 다시 해볼게. 자, y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0이 되는 y 값들이 있잖아. 그 0이 되는 y 값들을 사이에다가 써주면 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하고 1이 있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이렇게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과 1이 될 거라고. 마이너스 3과 1. 근데 그거보다 작은 부분, 0보다 작은 부분. 이게 0일 때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의 범위를 쓰세요. 그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고 쓰면 된다고. 이거는요. 뒤에 거 배우고 하셔야 돼. 사실.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시오.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3 하시면 되고 같은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이 x의 최대값과 x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이번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y제곱 2y. 이번엔 y를 문자로 보고 x를 그냥 문자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은 0.
이 y에 관한 2차식이니까 방정식이니까 판별식 하시라고요. 판별식. 똑같이 4분의 d. 여긴 d 다시라고 할게요. 저기랑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1 빼기 4x제곱 16x 플러스 13.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니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곱해버려. 마이너스 1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3. 왜 플러스야?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 0보다 작거나 같다.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4로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x축인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여기가 1하고 3 0 되는 값들 1하고 3. 그런데 우리 범위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아랫부분이 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1부터 3까지요 하면 돼요. 그래서 x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3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뒤에 2차 부등식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좀 잘못됐어 이게, 그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니 여기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8번 9번도 있는데 저 혼자 끝내려고 했어. 자, 8번 9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럴 뻔했어. 왜 그랬을까? 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 자, 8번. 사실 이 8번 문제는요, 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 이게 우리 수상의 저 뒤에 월해방정식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월해방정식. 원방에서도 풀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 이 삼각함수를 배우는데 이게 삼각함수를 통해서도 풀 수 있어. 관심 없지? 알바야? 그죠? 관심 없죠? 어쨌든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네. 그것도 돼요. 그거. 수학 하에서 나오는 코시 슈바르츠도 있는데, 어쨌든 풀 수 있는 방법 엄청 많은,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식이 있어. 그럼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어? 숨겨진 x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2x 플러스 y가 있죠. 2x 플러스 y. 그러면 2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뭐 이런 말 나왔는데 그냥 이 값을 k라고 잡고 문제를 푸는 거야. k라고. 우리가 모르니까 2x 플러스 y는 k라고 잡은 다음에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k의 최대 최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대입, 집어넣을 거야. 알겠죠? 집어넣어서 판별식 하면 돼. 자, 얘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은 1, 그럼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써서 판별식 할 거예요. 자, 4x제곱, 그럼 5x제곱 마이너스 4kx k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제 판별식 하시면 되겠죠? 4분의 d 짝수니까, 그럼 4k제곱 마이너스 5배 k제곱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2차 부등식이 나왔어. 또 2차 부등식이.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k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k 마이너스 루트 5랑 k 플러스 루트 5가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얘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2차 부등식 그 부분을 좀 배우시고 하시면 좋겠거든요. 근데 뭐 어렵지 않아. 딱 하나만 알면 돼. 뭐 하나만 알면 되냐면,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2차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2차식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거의 아랫부분을 물어본다면, 2차 부등식의 아랫부분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물어보면 여기 나오는 알파와 베타 값 사이에 x가 있다라는 거, 이것만 알면 돼요. 지금 몇 번 풀면서 그래도 이해가 됐을 거야.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K의 범위 구하는 게 우리의 범위였어. 우리의 범위.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루트 5부터 루트 5까지 다 최소와 최대를 구할 수 있죠. 그쵸? 2차 부등식이 조금 걸리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되나 보다. 나중에 배우나 보다. 하시고 이 과정을 아셔야 돼. 어떻게?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 이 문제 핵심 뭐라고요? K라고 놓는 거. 이 최대와 최소를 보이지 않는 문자 K를 잡으셔가지고 대입해서 판별식 한 거야.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럼 이제 11-9번. 2번이 진짜 마지막이네. 혼자 착각했어. 괜히 너희들에게 허황된 기대를 하게 했어. 쏘리. 9번.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어떤 최대 최소 구할 때 이게 뭐 정해지지 않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K라고 놓으면 된다. K라고. 이놈도 마찬가지 얘를 뭐 K라고 놓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봅시다. 1번. 자, 이제 K라고 놓으면요. 6X는 KX제곱 플러스 K. K는 0이 아니에요. 이게 0일 수 없죠. 최대값과 최소값 갖는 건데. 자, 그러면 0일 수도 있기는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K라고 썼어요. 이제 넘기면 K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 해놓고 판별식 D 4분의 D 합시다. 실수니까 9 마이너스 K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곱했어. 인수분해 또 나왔어. 이제 이거 더 이상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 계속 이 얘기만 나오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범위가 나오네요. 0일 수도 있네요. 분모가 0인 건 아니니까 K가 0이어도 되네. 됐죠? 자, 그럼 이제 2번. 자, 2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X가 0이면 K가 0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범위로 쓰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 저걸 K라고 놓는다고 했어. K라고 놓으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KX제곱 플러스 K.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K가 0일 때 아닐 때를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K가 0이면 2차식이 아니니까 2차식이 아니면 뭐예요? 판별식을 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K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K가 0이면 이 값이 0, X가 0이면 이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사실 마이너스 3만 구하라고 한 거라서 0일 때는 0이라서 뭐 그거 굳이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최대, 최소를 얘기할 때. 자, 얘는 넘기시면 얘를 넘깁시다. 얘 A, B가 플러스인 게 좋으니까 1-KX제곱 AX B-K가 0이다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 얘가 2차식이어야지만 판별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나눠서 합시다. K가 1이 아닐 때 1이 아니면 판별식 D를 합시다. D는 A제곱 마이너스 4배 1-K B-K 맞죠? 이렇게 돼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K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또 전개하셔야 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배 K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K 플러스 B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해. 마이너스를 곱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4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4에 B 플러스 1K 플러스 4B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써요. 4K제곱 마이너스 4에 B 플러스 1K 4B 마이너스 A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자, 여기 조금 잘 보셔야 돼. 이거를 이 K의 범위가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그럼 이거를 풀면요. K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생각하면 이 식은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일 거고 앞에 4k제곱이니까 이걸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4배를 해야 얘랑 비교를 할 수 있지. 그래서 4배 하면 4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는 얘랑 얘랑 비교를 하라고. 얘랑 얘랑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 b 플러스 1이 뭐고요? 마이너스 8이고 b 플러스 1이 2 b는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b가 1이면 4 마이너스 a제곱이 뭐다? 마이너스 12 a제곱은 16 a는 풀마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수 ab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풀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 했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를 했는데 두 번째 만약 k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가 1이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k가 1이 있는 거니까. 그죠?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1이 있으니까 뭐 1일 때는 뭐 괜찮아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a 값이 풀마 4, b가 1이라는 거 이렇게 풀면 되겠죠. 됐어요. 오늘 최대 최소는 여기까지. 수고했어요.